자, 민주당 새 지도부는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날로 강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이 한 장관 탄핵을 언급했는데요. 한 장관도 이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는 대응하겠다라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가 법입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론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의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띄웠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주장까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김혜경 씨 수사를 덮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언급하고 특검을 언급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또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다 물타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경찰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요, 일종의 야당으로서 엄포성 주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토릭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지금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이런 카드가 있거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엄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뭐 법무부를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 끝에 가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실제로 옮기는 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이 영수회담 얘기하고 이 협치 이런 얘기하다가 불과 몇 분 지났는데 갑자기 야당으로서의 이 카드 또 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 현실할 수도 있죠. 네. 뭐 탄핵 뭐 소추하고 발의할 때 3분의 2 이상 발의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실현 가능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건 민주당에 둘 수 있는 최악수 중에 최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 있는 행동들을 물론 반대 입장에서 미울 수는 있지만 네.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나갔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 역공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글부글 경고의 뜻은 있지만 네.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대로 우리 이런 카드 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을 놓고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태평양까지 건너서 뒤척에 있는 장관을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항의하셨습니까? 미국 정부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수대접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간의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FBI 국장 만난 거 쏙 빼셨네요.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봐 주시죠.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전임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미국 출장 사례를 들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임 장관의 미국, 독일 출장에 대해서 항공비, 체재비를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정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 경비를 좀 줄였습니까?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권을 조금 낮게 책정하도록 했고 그 수행원의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일정 중에 평일에도 비어 있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공격으로 시작했는데 방어는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도 해야 되고 네.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면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박범계 전임 장관인 장관, 박범계 예. 장관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또 그에 대해서는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위치라 참 개인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공세 방법도 그렇고 공세 포인트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한테 하고 있는데 해명은 박범계 장관이 하고 있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짧게 말씀하시죠.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동훈 장관 답변할 때 너무 잘게 답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라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출장 갈 때 법무부 장관 만나겠다고 출장 갔으면 네. 그때 못 만났잖아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유감 표명하면 되잖아요. 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M1 박범계 장관이 지금 해명하느라고 바쁜 상황이 됐네요.